요거는 조금 어려워요. 요번에는 패치 아작스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처리됐을 때 우리가 값을 보내서 제이슨을 보내는 건 해봤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보여드리면 저희가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저희가 값을 보냈잖아요. 근데 값을 어떻게 보냈어요? 이렇게 보냈어요. 그냥 이렇게 돼 있는 이런 값을 하나 보내서, 어찌됐든 이렇게 하나 보내서, 이렇게 보내서 그 다음 얘를 쿼리를 뭐 실행시켜서 이렇게 다시 제이슨 형태로 나오는 애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맞죠? 요거는 사실은 jQuery 아작스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저희가 사용할 패치 아작스는 이런 형태를 조금 디테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명확한 거예요. 얘가 좀 이상한 거예요. 지 멋대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보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제이슨이란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내면 어플리케이션 제이슨이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보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는 뭘 보냈냐면요. 이걸 불러냈죠. 어플리케이션 슬러시 그 다음에 x-www 그 다음에 폼-인코드 ur 이런 형태로 보냈어요. 됐죠? 그래서 HTML 형태가 이렇게 넘어가도록 만들어서 이렇게 처리했던 거거든요. 아니면은 또 있었죠. 뭐예요? 겟방식이라고 해서 주소에다가 A는 뭐, 그 다음에 and, B는 뭐 이렇게 보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형식을 처리할 줄 아셔야 되는데, 요거는 어차피 폼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레스트 처리하게 되면 이 형식으로 보내주게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레스트로 처리할 때 폼으로 보내는 거. 우리는 이제까지는 폼 태그를 전체를 보냈잖아요. 액션을 통해서. 근데 그게 아니라 폼 태그를 딱 서버에서 클릭을 누르면 얘가 액션이 이렇게 동작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서버에서 받아서 처리한 건데, 레스트는 얘가 없잖아. 그래서 얘를 폼 데이터라고 하는 타입이 있어요. 요걸로 만드셔야 얘가 처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헤더 정보를 또 얘로 바꿔주셔야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보여드릴 겁니다. jQuery 아작스에서는 이 단계 없습니다. 그러면 얘가 처리가 되면 이제 받아온 값이 누구예요? 제이슨이잖아요. 이 제이슨 값을 이렇게 서버에서 받을 거잖아요. 그럼 이 제이슨 값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또 처리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request body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프링에서는 골뱅이 request body를 처리하는 방식들을 레스트에서 무조건 사용해 주셔야 되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고요. 한번 정리하기가 지금이 조금 좋을 것 같아서 그냥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화면부터 만들어야 되니까 매핑 하나 만들까요? 그냥 매핑 하나 만들어서 인덱스 JSP에다가 하나 들어가셔서 밑에다가 H3로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앵커 태그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고, 패치 이번에는 패치 아작스를 통한 처리 방법. 뭐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 볼게요. 어차피 지금은 눈에 잘 안 들어오실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점 슬러시 해주시고, 마이크가 아니라 패치, 그 다음에 뭘로 할까? 일단 뭐라고 하지? 패치 아작스 점2 이렇게 만들죠. 자, 패치 아작스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감고 그냥 처리하는 거 DB 안 만들게요. 원래 DB 만들 생각이었는데 시간만 많이 가고. 자, 복사하시고 저희가 웹XML에다가 여기다가 연결해 줄게요. 후딱 만듭시다. 서블렛이고요. 그 다음에 서블렛 네임 되시겠고요. 서블렛 네임은 그냥 패치 아작스라고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서블렛 클래스는 위에 있는 거 갖고 와서 사용해 주시고, 패치 아작스라고 그냥 만들어 주죠. 그 다음에 서블렛 매핑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임은 똑같이 됐고요. 그 다음에 URL 패턴은 슬러시 패치 아작스.2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됐고요. 저장 누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거 만들어 줄게요. 복사. 올라가셔서 컨트롤러에 오른쪽 버튼 뉴 클래스 붙여넣으시고 http 서블렛. 그 다음에 시리얼 버전 UID. 조금 빨랐지만 충분히 여러분 지금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겟방식으로 처리하실 거고요. 일단은 화면 이동시켜야 되니까. 자, 로그 안 찍어 바로 이동. 리스판스점 아니지, 리퀘스트점 get request dispatcher. 그 다음에 점 forward. 오케이, 됐고요. 그 다음에 도커테이션 하시고 슬러시 웹 하이픈 인프에 슬러시 뷰스에 슬러시 뭐라고 할까? 패치. 아유, 모르겠다. 패치 아작스.do. 한 번 더 하긴 할 건데 프라미스 객체를 안 해가지고, 네, 그래도 한 번 하긴 할 건데 그래도 한번 보여드리고. 왜냐면 수업이 또 오늘 몇 시간 안 남아가지고. 패치하셨으면 JSP죠? 네, JSP요. 미안해요. 자, 만들어줄게요. 요거 하시고 복사. 그 다음에 여기 뷰스에 붙여놓고 JSP. 패치 아작스를 사용해보자. 여러가지를 좀 적어드리긴 할 건데 실습은 많이 못할 것 같긴 해요. 그래도 미안해요. 그래도 요거는 좀 해드리고 싶어서. 자, 됐고요. 밑에다가 포스트도 하나 만들까요? 두 포스트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로그는 안 찍을게요. 자, 됐습니다. 자바스크립트도 저 JSP 파일에 적어드릴게요. 보기 편하게. 자, 그 다음에 화면 이동하는지 보셔야 되니까 서버 리스타트 한 번만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화면 첫 페이지 한번 들어갈게요. 자, 버튼 하나 나왔을 거고요. 패치 아작스를 통한 처리 방법 넘어가셔서 여기 타이틀 바뀌시면 될 것 같습니다. 404 뜨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면 좋지 뭐. 자, 여기다가 필드셋으로 좀 하나 만들고요. 자, 필드셋으로 하나 만들 거고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은 뭐 레전드를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영역만 나눌게요. 자, 인풋 해두시고 타입은 텍스트로 그냥 사용하시고요. id는 id라고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밸류를 미리 넣어놓을게요. 이번에는 크리스마스, 그래 느낌 나게 크리스마스 이렇게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인풋으로 타입 하나 잡아주시고 버튼 하나 해줄게요. 그 다음에 올라가는 글자는 뭐 의미는 없지만 ID 검사. 뭐 ID 검사 아니에요. ID 검사할 때 이렇게 사용한다고요. 자,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온클릭으로 이벤트 하나 잡아줄게요. 이번에는 ID 체크 이름을 그냥 이렇게 잡아줍시다. 원래는 서버 사이드랑 만들어 드릴 생각이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시간이 없어. 자, 밑에다가 스크립트 작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자, 펑션 잡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ID 체크 이렇게 해줍시다. 패치는 jQuery처럼 라이브를 넣어줄 필요가 없어요. 패치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패치는 우리가 XML HTTP 리퀘스트 그냥 사용했잖아요. 그것처럼 패치 아작스는 XML HTTP 리퀘스트를 가지고 만든 그냥 향상된 객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라이브를 다시 얹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많이 사용해요. 근데 jQuery라든지 엑시오스라든지 이런 애들은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걔네들을 또 땡겨와야 되거든요. 근데 항상 얘기하죠. 걔는 다 용량이라고. 그죠? 그리고 생각을 해봐. jQuery 그거 아작스도 아니고 아작스 하나 처리하겠다고 또 무거운 걸 다 갖고 와? 그것도 뭐 멍청하잖아. 네. 그런 문제가 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치 합니다. 패치는 프라미스 객체를 아셔야 되는데 뭐 좀 이따 하고.
값을 좀 갖고 올까요? 자, 밥 id는 document get element id. 자, id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요. 좋고요. 설마 오타 없겠죠? 안 찍을게요. 자, 패치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로 해주시면 됩니다. 패치 가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세미콜론 찍는 건 잊지 마시고요. 패치도 객체 형식이에요. 근데 쓰기가 조금 더 편합니다. 자, to quotation 하시고 아까쯤에 요청하셨던 이름이 UI입니다. 패치 ajax.2 여기다가 그냥 이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URL 그런 거 너무 귀찮잖아. 어차피 URL인 거 다 아는데 뭐.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합니다. 컴마를 찍고 되셨죠? 속성을 뒤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되셨나요? 그 다음에 엔터. 자, 그 다음에 처리 프로토콜은 메소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콜론, 투 커테이션, 포스트 대문자로 써드릴게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저희는 제이슨 해드릴 거니까 헤더. 제가 자 JSP 파일을 하나 보내면 파일 하나 보내잖아요. HTML 하나 데이터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위에 얘의 속성들을 따라서 이렇게 들고 가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준 거예요? 맘의 타입을 여기다 적어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얘가 먼저 읽어요. 이걸 헤더라고 하는 헤더 영역이 따로 있어요. 그 영역을 읽고 얘가 가지고 있는 바디의 데이터가 이거구나 라고 해서 그걸 번역을 해주거든요. 그걸 헤더 영역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헤더에다가 선언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객체. 그래서 클래스 객체를 되게 많이 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엔터. 엔터 처음. 자, 그 다음에 헤더 정보 중에서 얘요. 여러분 쓰셨던 거예요. 컨텐트 타입이요. 컨텐트 하이픈 타입. 카멜 방식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하시고 저희가 보낼 값은 제이슨이라고 썼잖아요.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슬래시 제이슨 이렇게요. 이렇게 써주시면 제이슨으로 넘어갑니다. 되셨죠? 됐죠? 저건 안 적어주면 안 돼요. jQuery 아작스는 저걸 그냥 자동으로 해줘요. 지가 알아서 막 그냥 변경해서 알아서 해줘가지고 그래서 많이 그냥 이렇게 수업 시간에만 썼던 건데 무겁고 사실은 좀 그래요. 사용하기 불편하고. 그 다음에 콜백 함수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컴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엔터. 자, 그 다음에 얘가 처리가 되면 body라는 곳으로 이제 전송하는 값이요. body 전송하는 값이요. 요렇게 해주시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이슨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했던 스트링지 파일 스트링지 파일 요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객체로 요렇게 아이디를 이메일로 사용했다고 치고 이메일 콜론 그 다음에 아이디를 넣어주도록 하죠. 이렇게 밸류를 안 적었네? 점 밸류 여기다 적을까? 여기다 적어 점 밸류 이렇게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여기다 적자 아이디 이렇게 쓰면 되지 그냥. 그래 이렇게 보내자. 자, 이렇게 해서 보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가 중요한데요. 얘는 값을 바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콜백 함수를 따로 작성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내려가시면 바디 끝나고 난 다음에 내려가시면 어디냐? 여기고 여기가 얘고 됐죠? 되셨으면 여기에 엔터 여기입니다. 점 됨 이렇게요. 되셨죠? 그 다음에 하나 치고 점 됨 이렇게요. 맞나? 가로가 헷갈리냐? 맞죠? 이거 누구 가로니? 가로가 뭐가 하나 빠졌는데? 얘 가로 어디 있어? 얘 가로가 쟤네. 그럼 여기가 아니잖아. 이렇게네요. 맞죠? 됐습니다. 자, 이렇게네요. 그죠? 뭐가 이상한데? 잠깐만요. 잠깐만 뒤로 가자. 야, 가로가 잠깐만요. 가로가 뭐가 안 맞는 것 같아. 자, 들어오고
포스트 값 한 줄로 만들어야지. 헷갈려. 자, 하나 들어왔고 그 다음에 스트링지 파이하고 하나 들어오고 됐어. 됐죠? 스트링지 파이하고 하나 들어오고 됐죠? 됐어요. 그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스트링지 파이가 처리가 되고 밸류 들어오고 됐죠? 그럼 끝나고 얘는 필요가 없는, 얘 마지막이잖아. 있어도 상관없고 얘는 됐고 그 다음에 여기 맞구나. 제대로 했네요. 됐고요. 그 다음에 bless 됐고요. 그 다음에 다시 엔터 치시고 then 두 개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됐습니다. 그래서 요만큼이 패치를 실행시켜주는 아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결과에 따라서 프로미스 객체가 자동으로 반환돼요. 네, 그래서 여기에 받고 형변화하고 그 다음에 사용.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프로미스 객체를 테스트, 그러니까 확인하는 객체고 형변화까지 해주고요. 두 번째 객체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됐고요. 그래서 받은 객체는 자동으로 리턴, 콜백으로 리턴되기 때문에 에러 펑션으로 쓰는 게 일반적인 형태죠.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리스판스라고 할게요. 리스판스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리스판스 제이슨으로 반환하면 됩니다. 제이슨이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제이슨으로 자동으로 형변환 해주고 그 다음에 저 제이슨으로 바뀐 액체를 result라고 해서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콘솔 로그로 result를 찍어보도록 하죠. 이렇게요. 됐습니다. 되셨죠? 여기 일반적인 형태가 될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쉬었다가 컨트롤러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포스트. 요거요. 물론 여기다가도 캐치 잡으십니다. 요거는 캐치라고 잡아요. 나중에 하려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전송 헤더 정보, 전송 헤더 처리 방식이죠. 전송 형태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값의 형태. 그 다음에 여기는 전송 값이죠. 처리가 되면은 여기에서 처리가 되면 성공했을 경우 반환되는 데이터를 형변환하고요. 이게 데이터 타입이었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이제 받은 데이터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를 그냥 처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 자, 내려가셔서 자 포스트맨에 두 포스트에서 일단은 리퀘스트 바디예요. 그러니까 HTML이 넘어왔다는 얘기니까 스트링 버퍼를 읽어주셔야 돼요. 왜냐면 데이터 양이 많아요. 스트링 버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리더라고 좀 해줄까요? 이런 소스를 좀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퀘스트 점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get reader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요.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갖고 오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스트링 버퍼를 담을 애가 하나 필요한데요. 얘 누르셔서 IO 객체라서 스트링 버퍼 리더? 그래, 버퍼드 리더. 미안해요. 버퍼드 리더로 갖고 오셔야 되겠네요. 미안해요. 자, 버퍼드 리더로 갖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트링 버퍼겠죠? 자, 그 다음에 리퀘스트 바디입니다. 얘가 리퀘스트 바디예요. 화면에서 받아온 애겠죠? 그래서 new string 버퍼? 스트링 버퍼로 하시면 속도가 좀 느릴 수 있으니까 객체를 스트링 버퍼, 스트링 빌더의 차이점은 아시죠? 스트링 버퍼는 하나의 데이터를 받아서 한꺼번에 처리할 때는 스트링 버퍼가 빠르거든요. 근데 데이터가 이렇게 여러 개 들어올 때, 그러니까 채팅은 스트링 빌더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내가 이만한 편집을 보냈어. 그럼 스트링 버퍼를 사용하셔야 되거든요. 네. 근데 메서드는 똑같습니다. 메서드 함수도 똑같으니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하고 나서 느리면 바꾸면 되겠죠. 그 다음에 스트링 이제 갖고 와야 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스트링 라인이라고 해주셔서 선언만 하나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IO를 읽어야 됩니다. IO while 모드로 그냥 작업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로 해주시고 라인은 스트링 버퍼가 아니라 스트링 빌더가 맞겠네요. 라인은
자, 리더에서 점 하신 다음에 리드 라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얘가 끝까지니까 얘는 스트링이니까 난 널까지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얘를 리퀘스트 바디에다가 어펜드 시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0101 데이터가 어펜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라인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0101 데이터가 문자열의 값으로 처리가 돼서 갖고 오겠죠. 그래서 한번 찍어볼까요? 실수. 자, 그 다음에 여기서 request body 점 toString 이렇게 하나 해주시면 되겠죠. 함수는 같으니까. 그 다음에 형변환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됐습니다. 자, 우리가 넘긴 애는 요거예요. 아, 그 다음에 여기다가 왜 투커테이션 안 쓰냐고요? 네, 안 써도 돼요. 앞에 있는 콜론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건 자동으로 키가 되고요, 뒤쪽에 있는 건 값이 되거든요. 그래서 투커테이션 안 씁니다.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안 씁니다, 일반적으로.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넘겨받을 값은 이렇게 돼 있는 값이에요. 여기에서 넘겨있는 값은 이 형태로 돼 있는 값이죠. 이 형태로 있는 값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작업을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 눌러주시고요. 자, 어떤 형식으로 넘어오는지 잘 보세요. 원래는 저렇게 전송되거든요. 자, 화면에서 여기에서 리플래시 해주시고, 그 다음에 패치 아작스를 트리지션.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 검사 눌러보세요.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넘어왔죠. 넘어왔죠. 됐죠.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 저 세 줄 있잖아요. 저걸 모르셔서 스프링에서 리퀘스트 바디가 뭐예요? 라고 질문하시면 대부분 신입사원들은 거의 대답을 못하십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스프링에서는 골뱅이 리퀘스트 바디라고 하시면 이렇게 그냥 값을 가져와요. 그 다음 얘도 제이슨으로 아예 변경해서 갖고 옵니다. 그래서 그냥 사용하시면 되는데, 당연히 스프링은 이걸 자동으로 바인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동 형변환이 돼요. 근데 요거를 아셔야 여러분들이 그 면접 보실 때 뭐 파라미터 어떻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파라미터 받는 방법이 주소에서 뜯어갖고 오는 걸 패스 밸리어블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제이슨 값을 그냥 HTML 바디를 갖고 오는 방식을 리퀘스트 바디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리퀘스트 파람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겟 방식은 리퀘스트 파람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이제 바디를 통해서 보내는 리퀘스트 바디라고 하는 이제 어노테이션을 사용하거든요. 그럴 때 그걸 몰라가지고 질문하시면 대부분 이제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네, 형변환이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받아왔으면, 자, 얘를 이제 아까쯤에 하셨던 거 그대로 또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요거를 여기에서 제이슨 객체로 변경하면 되겠죠. 자,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쯤에 하셨던 제이슨 파서 사용해서 제이슨 파서 파서 스트링 문자열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방금 전에 하셨던 리퀘스트 바디에 toString 한 거 갖고 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됐고, 그럼 얘가 뭐가 된다고요? 제이슨 엘리먼트가 됩니다. 제이슨 엘리먼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제이슨 이메일이라고 할까요? 이메일 이렇게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뜯어서 이제 스트링으로 만들어주면 되니까 이제부터는 쉽죠. 스트링 이메일, 그 다음에 제이슨 이메일, 그 다음에 점, 그 다음에 get as JSON 오브젝트로 변경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점 하신 다음에 키값은 이메일입니다. 그래서 get이라고 해주시면 되고, 여기에서 이메일로 이름을 받아왔으니까 이메일, 그 다음에 점 get as string 이렇게 하시면 형변환까지 완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시소로 찍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소로 여기다가 제이슨에서의 이메일 값, 지금 아이디긴 한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메일 찍으면 되겠죠. 나타났네요. 이렇게요. 됐죠? 그 다음에 값 보내주면 되니까 여기다 똑같이 response 점 get writer, 그 다음에 print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똑같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JSON 오브젝트 형태니까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ISC, 그
그 다음에 true 이렇게 해서 요거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로 할까? 아니야 그냥 해. 에이 뭐 메리 크리스마스 그지? 그지? 그 다음에 escape 해주시면 제이슨으로 자동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저쪽에서는 저희가 코드 치셨나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문자열로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문자열로. 그럼 누가 바꿔줘요? 얘가요. 얘가 넘어가서 얘가 제이슨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얘를 리스판스 텍스트로 하시게 되면은 가로가 썼네? 에이구 큰일 날 뻔했다 야. 요거 매 함수인데 요렇게 해줘야 되죠. 네. 보길 잘했네. 자 이렇게 해주시면 얘가 넘어가시면 이 텍스트를 자동으로 제이슨으로 변경해줘요. 요게 jQuery에서는 데이터 타입이라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가 제이슨으로 변경된 값은 자동으로 여기에 전송돼요. 됐죠? 그럼 여기다 찍을 수 있겠죠? 그래서 리절트가 되면 리절트에 ISC를 찍으면 되겠죠? 여기다가 점 ISC를 찍으면 되겠죠. 이렇게.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신 후에 리플래시 누르시고 그 다음에 한번 눌러보도록 하죠. 뭐야? 아 죄송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하시고 눌러. undefined? 뭐냐? 타임. 죄송합니다. 여기 블레스헤드 쓰면 안 되죠. 왜냐면 블레스는 두 가지 연산이 발생하기 위해 작성하는 건데 에로 펑션에서 제가 저기다 블레스 넣어놨거든요. 네, 그러면 뭐야? 리턴을 써줘야 넘어가죠. 리턴을 써줘야 넘어가는 건데 제가 리턴을 안 쓰고 그냥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블레스에 있으면 에로 펑션에서 리턴이 없으면 두 개 연산이기 때문에 리턴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undefined가 뜬 거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빼먹었네. 빼먹은 게 아니고 습관상. 자, 제이슨으로 바꿀게요. 이제 제이슨으로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좀 ISC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ISC 값을 갖고 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화면에서 싹 눌러보시면 true. 자, 이렇게 하시는 게 패치 아작스입니다. 요 방식이 방금 전에 보여드린 패치 아작스를 통한 제이슨을 전송하고 제이슨을 받는 방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만들어 드릴까요? 겟 방식을 좀 보여드릴게요. 패치 아작스의 겟. 잠깐만요. 사무실에서 연락이 와서. 네? 안녕하세요. 그렇군요. 학생들이 일하고 있어서. 사무실에서 연락이 와서 물어봤어요. 자, 겟 방식으로 전환을 하시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파람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보여드리면 되겠죠. 펑션. 이거 갖다가 여러분들 그 패치 아작스는 다 처리할 수 있도록 좀 해드릴게요. 여기는 get process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죠. const 아니다. const params,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얘가 처리를 해주거든요. new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뭐였더라? URL
여기 자동 완성 안 되죠. URL search params 이렇게요. 죄송하지만 한 번만 검색할게요. 맞아요. search params. 네, 맞네요. 네, search params를 통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파람을 보낼 때 맞았어. 어디? search. 어쩐지. 근데 왜 맞다고 나오는 거야? 아니네. 얘가 수정해줬네. 그렇지. 자, URL search params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파람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파람스에다가 한번 넣어주시면 돼요. 아까쯤에 파람스 여러 개 있으면 여러 개 그냥 쓰시면 됩니다. 어펜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만약에 똑같이 만들어 드릴게요. 이메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document.getElement by id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id 해주시면 .value 자, 됐고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필요하시면 여러 개 만드세요. 이 방법이 제일 쉽습니다. 원래는 이거 안 하고 여러분들 알고 있는 퀄리스를 저번에 만들고 보여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쭉 만들어 쓰시는 게 대부분 인터넷에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이 제일 간단하고 편리하실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어펜드 방법이 제일 편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파람을 만들어 주고요. 이게 이제 쿼리 스트링을 만들어 주는 거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패치.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아이디는 아무거나 위에 있는 거 똑같이 쓸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뭐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쿼리 스트링으로 집어넣어야 되니까 얘를 그 백틱으로 해주세요. 백틱으로 이렇게 백틱으로 써주시고 달러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물음표 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파람스를 쓰시는데 얘 객체잖아요. 배웠죠? toString. 요거 해주셔야 오브젝트로 안 넘어가고 스트링으로 출력되죠. 그래서 value와 toString이 중요하다고 썼잖아요. 그게 저것 때문에 그랬어요. 객체를. 그럼 제가 자동으로 뭐 키는 요거 값 이렇게 해서 는 이렇게 엔드 쭉 붙여가지고 자동으로 파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네. 그래서 저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백택으로 만들어지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컴마 찍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엔터 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위에 거랑 똑같습니다. 여기 지금 들어온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가로 해주시고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메소드만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get이라고 이렇게 투커테이션 꼭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끝이에요.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가로 .10 그 다음에 .catch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형변환이니까 받는 형태에 따라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대부분 리스판스라는 이름을 많이 써서 저도 쓰는데 쓰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반환 타입 있을 때는 리스판스 점 그 다음에 제이슨으로 저는 형변환해서 보내면 될 것 같고 가로 해주시고 리절트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콘솔 점 로그로 리절트 찍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캐치는 뭐 아까쯤에 하셨는 것처럼 에러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가로 해주시고 여기다가 콘솔 에러 그 다음에 가로 해주시고 에러 그 다음에 콤마 에러 코드 네,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 get 방식입니다. 세미콜론 get 방식은 기본이 x-ww-form-URL 인코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적으셔도 돼요. 헤더 네, 헤더 안 적으셔도 됩니다. 못 하놨어? 메소드 됐습니다.
야 오늘 저녁에 공부하다 가도 된대. 와. 와. 리점을 걸어놨네. 하나, 둘, 셋, 넷. 이거 만들었다. 내려가자. 자, 리점을 아니 동영상 리점을 안 찍어. 리점을 좀 걸어놔가지고. 도큐먼트 점. 도큐먼트 점. 그 다음에 도큐먼트 점. get 엘리먼트 id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치는에는 서브밋 버튼 요거 갖고 오시면 되고요. 앞에 거 보기 싫으시면 이 동영상이라도 꼭 보세요. add 이벤트 리스너 자 해주시면 되고요. 요렇게요. 됐고요. 그 다음에 클릭 여기다가 클릭이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CLICK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컴마 찍으시고 요렇게 해주도록 하죠. 지금 연산 많으니까 이걸로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벤트 좀 갖고 와서 이벤트 처음에 막아줘야 되니까 프로파게이션 이벤트 프리벤트 디폴트라고 해서 이렇게 이벤트 하나 막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죠. 폼 객체 가져오기. 자 그래서 이번엔 컨스트 사용할 거야. 변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컨스트 frm은 그 다음에 도큐먼트 점 폼스가 아니라 frm 요 이름으로 불렀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름 맞지? frm 맞고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대로 부르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넘기는 폼 데이터 폼으로 보낼 거니까 폼 데이터 객체를 생성해 주면 될 것 같고요. 폼입니다. 죄송해요. 폼 데이터가 데이터 객체 생성해 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컨스트 또 컨스트로 만듭시다. 컨스트 그 다음에 폼 데이터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뉴 폼 데이터 해주시고 요거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찍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얘도 패치 요청을 할 겁니다. 패치 요청 아작스 요청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패치 해주시고 가로 해주시고 토퍼테이션에 뭐 얘도 아무거나 쓸게요. 서브밋 이렇게 합시다. 그 다음에 컴마 찍어주시고 되셨죠? 얘는 데이터 보내야 되니까 주소로 보내는 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엔터. 그렇죠? 요거 헷갈리시면은 컴마 찍으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세요. 여기다 여기다 이렇게 작성하세요. 그럼 좀 더 쉬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하나씩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뭉탱이로 돼 있어요. 아작스 같은 경우에 얘를 다 떨어뜨려 놓고 알아서 그냥 얘가 매핑하는 형식이고요. 얘는 형태에 따라서 들어가는 틀이기 때문에 사실은 얘가 핸들링이 좀 쉬워요. 지금은 조금 복잡하셔서 그러는데 얘가 더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됐고요. 그 다음에 메소드는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트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컴마 찍으시고 이제 데이터 body라고 하죠. body를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여기다가 방금 전에 하셨을 폼 데이터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요게 폼 데이터 객체 폼 데이터 객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끝나게 되면 얘가 then 위에 있는 거 갖고 올게요. then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요. 됐죠? 이렇게 얘밖에 없어요. 이 방식만 아시면 됩니다. 이 방식만 알면 여러분들 데이터를 전송하고 데이터를 받아내실 수가 있어요. 저거를 모르셔서 좀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문제점은 뭐냐면 여러분들 프로젝트는 나중에 하시겠지만 아작스를 가지고 멀티파트를 보낼 때가 조금 복잡하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은 텍스트만 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이미지 같은 거 보낼 때, 파일 업로드 같은 거 할 때 그때가 조금 추가되는 멀티파트라고 하는 애가 좀 추가되는 거 빼고는 나머지는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혹시 모르니까 얘도 올라가셔서 어디 갔냐? 폼 하나? 폼 여기죠? 네, 여기에서 요게 만드는 방법 1번이고요. 여기 1번이고 1번 방법이고요. 1번 방법
1번 방법. 그래서 다 보여드리고 싶어서 좀만 참아.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안 준대. 2번 방법. 2번 방법은 다른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조금 안 보셔가지고 응용력이 좀 떨어질까봐 그냥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돔 탐색을 해서 하는 방법인데요. 컨스트 그 다음에 컨스트 폼 데이터 2라고 만들까요? 2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new 폼 데이터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돔 탐색을 합니다. 돔 탐색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그냥 바로 쓸게요. 폼 데이터 2점 append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맵처럼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지금 있는 거 다 올릴게요. 3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사실 뭐였냐, 이메일 뭐였지? 이메일 ID name age였네요. ID name age.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document get elements by name, 그 다음에 ID 0번째의 value 이렇게 작업해 주셔도 됩니다. 저는 이 방식을 좀 많이 씁니다. 왜냐면 값들을 한 가지씩 찍는 걸 좀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는 멀티파트 보내는 건 여기다 똑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데이터가 정착됩니다. 그래서 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파라미터로 만들어서 보내는 파라미터 데이터 하는 거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폼 데이터를 통해서 폼 데이터를 만들어서 처리하는 거 좀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걔네를 따로따로 해서 만드는 거 해드렸고, 그 다음에 제이슨 보내기 위해서 어플리케이션 제이슨 보낼 때 사용하는 스트링 파일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4가지 방식이 보내는 방식이 전부입니다. 물론 나중에 데이터 보낼 때 풀이고요. 오케이, 여기까지.